하고 안녕하세요. 앙팡이 아빠입니다. 엄마입니다. 그동안 저희가 영상을 올리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7,000명 구독자분들이 여전히 저희 영상을 기다려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오늘 카메라를 켠 이유는 우리 가족이 그동안 함께했던 카라반과 캠핑카를 결국 다 팔고 전기차를 구매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아내나 저나 결혼 전에는 캠핑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캠핑이라기보다는 군 시절에 A형 텐트나 참호 같은 곳에서 고생했던 기억이 전부였고요. 아내는 캠핑에 대해서는 전혀 경험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니야, 나 걸스카우트 했어. 그래? 그래서 저희는 아이가 태어나면서 캠핑이라는 것을 해보고 싶었고 텐트를 칠 자신은 없었기 때문에 카라반을 사서 한번 시작해 보기로 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4년 전 캠핑과 여행을 위해 승용차로도 견인할 수 있는 소형 카라반을 구입하였습니다. 하지만 결착과 분리의 번거로움, 또한 소형 버스와 맞먹는 길이로 인한 주행의 어려움과 비교적 떨어지는 기동성, 그리고 캠핑장 외에 갈 수 있는 곳이 많지 않다는 단점들 때문에 몇 달 운행 후 바로 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년을 고민 후 캠핑카를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캠핑카를 구매할 때 가장 우선순위를 두었던 점은 주차 공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가급적 크지 않은 차 사이즈와 그리고 당시 4살이었던 아이가 편하게 쉴 수 있는 구조, 그리고 애프터 서비스였습니다. 우리 가족은 지난 2년여 동안 캠핑카를 타고 다니면서 만족스러운 여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행지에서 지낼 숙소를 따로 예약하지 않아서 너무 편했고 때론 목적지를 정하지 않고 무작정 떠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아이가 힘들어할 땐 잠시 주차하고 낮잠을 재울 수도 있었습니다. 캠핑카는 온 가족이 휴식과 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코로나19로 인해서 언택트라는 신조어가 생겨났는데 외부 사람들과 접촉을 최소화하면서 가족들끼리만 이동을 하고 또한 다른 사람들이 묵었던 숙소에 머물지 않아 때마침 언택트 시대에 맞게 캠핑카를 더 잘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 가족은 캠핑카를 다양하게 활용하였습니다. 장거리 여행을 할 때는 늘 캠핑카를 끌고 갈 만큼 이동수단으로서 잘 사용하였고 여행지에서는 편안한 숙소로 이용하였으며 앙팡이 아빠의 휴식처로도 잘 사용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가족과 그동안 함께했던 캠핑카를 팔아야 했던 가장 큰 이유는 남편의 직장이 집과 멀어지게 되면서 하루 왕복 110km 거리를 출퇴근하게 되면서였습니다. 지금 타고 있는 디젤 승용차 기준으로 한 달에 4-50만 원 정도 유류비와 톨비를 지출하고 있다 보니까 전기차의 필요성을 더욱더 느끼게 되었고요. 그리고 저와 아내가 맞벌이를 하다 보니 캠핑카를 제외하고도 각각 출퇴근 승용차를 보유하게 되어 있어서 캠핑카 포함 총 3대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것도 부담스러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기회에 캠핑카를 팔고 아내의 오래된 20년 된 NF 소나타 차량을 전기차로 교체할 생각입니다. 캠핑카를 팔고 싶었던 또 한 가지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카라반에서 느꼈었던 기동성 때문입니다. 물론 저희 캠핑카는 1톤 트럭 기반 캠핑카 중에서도 사이즈가 작은 편이라 주차 공간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대형 캠핑카에 비하면 주차도 편하고 운전도 비교적 편한 편입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캠핑카 중에서 편한 것 뿐이지 일반 차량에 비해서는 전고도 높고 크기가 훨씬 크기 때문에 데일리카로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캠핑카를 여행의 용도로 쓰지 데일리로 쓰려면 뭐 타러 구입하였냐고 물으시면 할 말이 없겠지만 막상 캠핑카를 끌고 나가려면 승용차보다는 가벼운 마음으로 가지고 나갈 수는 없었습니다. 일단 지하 주차는 포기해야 하고 어느 곳을 가더라도 사람들의 시선을 받고 주차를 하더라도 좀 부담스러워하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느새부턴가 캠핑카스럽지 않고 지하 주차장에도 들어갈 수 있고
어디라도 부담 없이 끌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차로 여행을 다닌다면 더 편하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름 휴가처럼 길게 마음먹고 다녀오는 휴가라면 미리 캠핑카 이동 경로를 파악하고 주차 공간도 확인 후에 출발할 수 있어서 그나마 마음의 부담이 덜 하겠지만 아직도 은퇴를 10년 앞둔 맞벌이 부부가 자주 캠핑카를 끌고 나가는 것도 조금은 힘들 때가 많고 주차장에 세워두는 날이 점점 많아지면서 더더욱 그런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앙팡이는 캠핑카와 함께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었었고 앞으로도 캠핑과 여행은 계속 해야 하기 때문에 어떤 차가 적합할지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카라반에서 캠핑카로, 캠핑카에서 더 편리한 차로 점점 간편한 것을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캠핑카는 저희가 은퇴한 10년 후에 여유가 생기면 다시 고려해 볼 생각입니다. 우리는 캠핑카를 대신할 비슷한 차가 없을까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한동안은 픽업 트럭의 매력에 빠져서 오프로드에서의 캠핑을 꿈꾸기도 했지만 현실적으로 픽업 트럭을 실생활에서 운전하기는 실용적이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다시 돌아와서 캠핑카를 대신할 비슷한 차가 없을까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전기차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전기차에서 V2L 기능을 쓸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V2L 기능은 차 안에서 220V 전력을 끌어다 쓸 수 있는 기능이고 기본적으로 전기차에는 대용량 배터리가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캠핑카에서 쓰는 전기량보다 고용량의 220V 전기를 끌어다 쓸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입니다. 차 안에서 시동을 걸지 않고 에어컨이나 히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캠핑카처럼 인산철 배터리를 사용하여 무시동 히터나 에어컨을 사용할 수 있는데 전기차는 시동을 걸지 않고 인산철 배터리를 설치하지 않고도 공조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으니 공간만 조금 좁고 샤워 시설만 없을 뿐이지 충분히 3인 가족이 캠핑카로도 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아파트, 마트, 지하주차장이나 그 어디도 갈 수 있다고 생각하니 이보다 더 좋은 대안은 있을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럼 어떤 전기차를 선택할 것인가가 문제였습니다. V2L 기능은 아직까지는 국내 전기차에만 적용이 되었고 이런 이유로 테슬라나 수입 차량은 구입 목록에서 배제하였습니다. 때마침 기아에서 대형 SUV 전기차 EV9의 출시를 앞두었고 우리 가족은 지난 봄 EV9과 다른 전기차들을 보기 위해 서울 모터쇼에 다녀왔습니다. 솔직히 디자인이 그렇게 마음에 들지는 않았지만 캠핑을 하기 위해서는 큰 전기차가 필요했고 현재까지 대형 전기차는 EV9이 유일하였습니다. 2열 공간이 수입을도 가능해서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었고 평탄화하면 아이 포함해서 우리 가족 셋은 잘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넉넉한 트렁크 공간에는 많은 캠핑 짐들을 실을 수도 있고 캠핑카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쾌적한 실내 공간에서 새로운 여행을 시작할 수 있겠다고 판단되어서 EV9의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보조금 포함 9천만 원에 가까운 금액을 투자해야 하는가는 차를 갖기 전까지 계속 의문으로 남았습니다. 매년 전기차의 기술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고 몇 년 후에는 거주성이 더 뛰어나고 성능 좋은 전기차들이 나올 것이 분명한데 9천만 원이라는 금액을 주고 사기에는 아쉬움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비록 EV9보다는 훨씬 작지만 SUV 형태를 지니고 있고 내부 공간도 넓은 현대 자동차의 아이오닉5를 선택하였습니다. 아이오닉5도 옵션을 더하면 7천만 원 가까운 금액이었지만 전기차 보조금을 100% 받을 수 있었고 때마침 추가 할인도 들어가서 6천만 원이 안 되는 가격에 계약을 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올해 안에 차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낮은 전고로 인한 불편함과 SUV라고 하기엔 작은 트렁크 용량이 끝까지 마음에 걸려서 끝내 차를 포기하게 만들었습니다. 지난 4월부터 이어왔던 기다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더 깊게 고민을 하였고 마침내 우리는 KG 모빌리티에서 첫 번째 전기차로 출시되는 토레스 EVX로 최종 결정을 하였습니다.
토레스 EVX를 우리 가족의 첫 번째 전기차로 결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웃도어를 지향하여서 만든 전기차답게 내부 공간이 넓고 특히 차박을 고려해서 전고가 무척 높습니다. 넓은 트렁크는 캠핑짐을 넣고도 남을 만큼이고 또한 편의 장치들과 안전 장치들이 대거 장착되어 있는 점도 끌렸습니다. 비록 LFP 배터리 장착으로 겨울에 효율이 떨어진다고는 하지만 겨울을 제외하고 430km 이상을 달릴 수 있는 주행거리는 앙팡이 아빠의 출퇴근용으로도 부족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배터리 보증 기간도 100만 킬로나 보증해준다고 하니 걱정 없이 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평상시 충전은 집 밖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충전에 대한 스트레스는 없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실외 V2L을 지원하고 있어서 캠핑이나 여행 시에 가전제품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과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게 가능한 전기차임에도 보조금을 받으면 4천만 원 초반에 살 수 있는 극강의 가성비가 토레스를 우리 집의 새로운 캠핑카로 결정하게 된 이유들입니다. 앞으로 우리 가족은 이 차를 타고 새로운 여행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비록 기존에 끌고 다니던 캠핑카처럼 공간적인 측면에서는 손해보는 점이 있지만 전기차로 3인 가족이 캠핑을 하였을 때 어떤 장점과 단점들이 있는지 있는 그대로 기록하여 영상으로 남길 생각입니다. 토레스 전기차는 차박을 위해 2열 시트를 평탄화시키면 최대 2인이 잠을 잘 수 있는 공간이 나오기 때문에 추후에 루프탑 텐트를 설치하여 저만의 취침 공간도 만들 계획입니다. 그리고 제가 기대하는 저만의 힐링 여행도 다녀볼 생각입니다. 컨텐츠 제작을 위해 억지로 여행을 떠나 힐링하는 척하는 것이 아닌 일상에 지친 나 자신을 위해 진심으로 떠나는 여행을 카메라에 온전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르면 12월 안으로 차를 받아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올해 안으로 토레스 전기차와 함께하는 영상을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잘 지내고 있는 앙팡이와 저희 가족의 캠핑카 없는 캠핑 영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캠핑장을 갈 거예요. 거기다 하면 내가 바닥에 놓을게. 아, 이거 조심해요. 라면도 끓이고.